이번 시간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가 중간에 있는 이 휠을 포함을 해서 3 버튼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왼쪽에 있는 버튼을 1번이라고 하고 중간에 있는 휠을 2번,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3번이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버튼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멀티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선택을 하다가 잘못 선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때 키보드의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선택 해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버튼은 선택하거나 해제할 때 사용하고요. 2번 버튼은 작업을 하다가 화면을 회전을 하고 싶거나 줌인아웃으로 확대 또는 축소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조작하는 버튼이에요. 자,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를 이동을 해보면 화면이 회전이 될 거고요. 이 휠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은 화면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줌인아웃 기능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2번 버튼을 OK처럼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NX를 띄워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1번과 2번을 동시에 누르거나 2번과 3번을 동시에 눌러서 작업을 할 때도 있어요. 1번과 2번을 이렇게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을 해보면 이 휠을 움직이는 것처럼 줌인아웃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2번과 3번을 동시에 눌러서 사용을 하면은 화면을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펜 기능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3 버튼을 빨리 익히셔야지만 NX 작업 속도가 이제 빨라져요. 그래서 NX를 띄워서 같이 조작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제 파일 하나 오픈을 할 겁니다. 자, 오픈을 하셔서요. 샘플 폴더 중에 NX 스타트라는 파트 파일을 열어주세요. 보이는 이 제품은 단자 커버고요. 자, 이 제품에서 마우스 조작하는 것을 연습을 하실 거예요. 자, 1번 버튼은 제가 선택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이는 이 화면에서 모서리 블렌드 쪽에 가서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옆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해봅니다. 그리고 베이스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단자, 베이스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선택을 할 때마다 Q 스테이터스 라인에서 이 토탈 수량이 아마 올라갈 거예요. 보세요. 선택을 하면은 하나 더 올라갔죠? 자, 선택을 하다가 제가 잘못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량이 하나씩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하나씩 선택을 해보세요. 자, 선택을 하시고, 자, 지금 8개가 선택이 됐고요. 한꺼번에 해제를 하고 싶을 때에는 키보드의 ESC 키를 누르시면은 전체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제할 때는 Shift를 누르고 다시 선택, 일괄적으로 해제할 때는 ESC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1번 버튼을 사용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2번 버튼은 회전이나 줌인아웃을 한다고 했어요. 자, 회전 하는 방법은 이 바탕화면에서 중간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바로 움직여 봅니다. 클릭한 상태로 움직여야지만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손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죠. 마우스를 떼게 되면은 회전이 멈추고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이게 회전이고요. 자, 줌인아웃은 휠을 가지고 위아래로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려보면은 화면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죠. 자, 이 줌인아웃은
마우스 1번과 2번을 동시에 눌러서 조작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2, 3번을 눌러서 마우스를 이동을 해보면 이거는 펜 기능이라고 해서 손바닥 모양이 나오죠. 원하는 화면으로 위치를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화면을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지금 화면이 이상하게 바뀌신 분들은 여기에 PC라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단축키는 컨트롤 F. 자, 컨트롤 F를 딱 눌러주시면 화면이 정 사이즈로 바뀌면서 제품이 중앙에 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마우스 버튼이 OK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OK라는 기능이 어떤 거냐면 제가 모서리 블렌드라는 기능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모서리 블렌드 기능을 실행을 하시고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 리셋 버튼은 여기 화살표 모양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환경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모서리 블렌드를 줄 엣지를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돌출되어 있는 형상을 확대를 해서 모서리를 클릭을 할 거예요. 찍어보세요. 모서리 블렌드 값이 형상에 비해서 너무 커요. 이 레디어스 값을 1이라고 하고 우선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자, 이곳에다가 모서리 블렌드를 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전을 해서 여기도 줄 거고요. 여기도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총 12개의 모서리에 모서리 블렌드 1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선택을 하다가 잘못 선택을 했어요. 어디를? 이 모서리를 빼고 싶어요. 그러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선택을 해주면 해제가 되죠. 자, 다시 추가를 하고 싶으면 1번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 해제를 하고 싶으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클릭 하시면 이 모서리를 제외를 하고 모서리 블렌드를 주실 수가 있죠. 아, 지금처럼 하면 지금 제가 이 기능에서 OK를 한 거잖아요.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삭제하는 방법은 제일 끝에 있는 이 엣지 블렌드를 선택을 해서 키보드에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되고요. 다시 한번 모서리 블렌드를 선택을 해서 모서리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한번 해볼 거예요. OK를 마우스를 여기까지 가지 않고요. 모서리 근처에서 중간 마우스 버튼을 클릭 하면은 OK랑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능이 익숙해지게 되면은 OK까지 마우스를 옮기는 것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바로 OK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마우스를 OK처럼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핏을 눌러 주시고요. 화면을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마우스 버튼 3개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외에도 다른 메뉴들을 이제 많이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숏컷 메뉴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팝업 메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러한 메뉴들이 마우스를 어떻게 클릭하느냐, 어디에서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러한 얇은 툴바 하나가 하나씩 보일 때가 있는데 이런 툴바를 숏컷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 공간에서 제품이 있고 바탕화면이 있는데 바탕화면에서 첫 번째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은 숏컷 메뉴가 활성화가 되고요. 세 번째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제품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1번을 하면 피처에 관련된 숏컷 메뉴, 그리고 세 번째 마우스 버튼을 하게 되면 피처에 관련된 팝업 메뉴가 활성화가 돼요.
자, 이러한 메뉴도 이제 마우스로 컨트롤을 하는 거고요. 자, 뒷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제 레디얼 버튼이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이 레디얼 버튼도 앞에서 봤던 것처럼 뷰 기능과 피처에 관한 기능들이에요. 근데 좀 다르게 조작을 하셔야 돼요. 이런 레디얼 버튼은 형상 위에서 세 번째 마우스 버튼을 그냥 클릭하는 게 아니라 꾹 누르시면 레디얼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바탕화면에서 꾹 클릭하면은 뷰에 관련된 레디얼 버튼이 나오고요. 이 레디얼 버튼이라는 거는 마우스가 여기 중간에 있으면 주변으로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걸 레디얼 버튼이라고 하는데, 뷰에 관련된 레디얼 버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명령어에 관련된 레디얼 버튼도 마우스 조작으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NX를 띄워서 같이 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첫 번째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쇼컷 메뉴가 나타나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보이는 스위치 윈도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 스위치 윈도우는 이번 11 버전에서 새로 나온 기능이에요. 써봤더니 되게 편리한 기능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써보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 개가 오픈이 되어 있을 때 스위치를 하는 기능이거든요. 바탕화면에서 다시 클릭을 하면 사라지고요. 스위치 윈도우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어제 오픈했던, 좀 전에 작업을 하셨던 파일 하나를 열어보세요. 뭐 yesterday나 오늘 중에 다른 파일을 이렇게 하나 열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nx start라는 파일과 지금 보이는 이 파일 두 가지가 오픈이 되어 있죠. 여기서 첫 번째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스위치를 들어가서 갈아타는 거죠. 이렇게 다른 파트로. 자, 이 기능은 킥 액세스 툴바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위치 윈도우라고 있죠. 자, 여기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원하시는 방법으로 파트 파일을 이렇게 갈아타시면 됩니다. 다시 쇼컷 메뉴를 활성화를 시키시고요. 에디트 섹션 이런 기능들은 이제 단면을 보는 기능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디스턴스는 거리를 측정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언두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했던 기능들이 여기에 올라와서 빠르게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쇼컷이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뷰에 관련된 기능들이 나올 거고요. 이 뷰 팝업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SC 키로 다시 나가거나 바탕화면을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자, 제품 위에서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제품 위에서 첫 번째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피처에 관련된 쇼컷 메뉴가 나오고요. ESC 키 누르고 세 번째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쇼컷이랑 팝업 메뉴랑 같이 나오죠. ESC 키를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바탕화면에서 세 번째 마우스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레디얼 팝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마우스를 떼는 거죠. 그러면 뷰잉 타입이 바뀌죠. 다시 클릭한 채로 꾹 누른 다음에 위로 가서 마우스를 떼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뷰를 설정할 수 있는 걸 레디얼 팝업 중에 뷰에 관련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품 위에서 레디얼 팝업을 활성화 시켜보세요. 그러면 에디트 파라메타라고 해서 이제 피처에 관련된 명령어가 뜹니다. 자, 우선 캔슬 누르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내가 어디서 마우스 버튼을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기능들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는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레디얼 팝업을 한번 띄워볼게요. 자,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고요. 첫 번째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명령어에 관련된 레디얼 팝업이 나오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마우스를 뗍니다. 그러면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이 실행이 돼요. 자, ESC키로 명령을 닫으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두 번째 마우스 버튼은 스케치에 관련된 기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를 누르면 싱크로너스 모델링에 관련된 기능이 실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레디얼 팝업에다가 세팅을 해두고 사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교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퀵픽이라는 이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휠 방향 설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11버전에서 휠 방향이 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퀵픽은 NX 창을 띄우신 다음에 마우스를 가지고 이 제품 이쪽으로 가세요. 그런 다음에 한 1초, 2초, 3초가 딱 되면은 십자가 옆에 점점점이 생기면서 이때 클릭을 하게 되면은 퀵픽이라는 대화 상자가 하나 열릴 거예요. 그러면 피처를 선택을 할 거냐, 쭉 내려서 모서리를 선택을 할 거냐, 면을 선택을 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ES 키를 누르고 제가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클릭을 안 하고 좀 기다리면 마우스 옆에 점점점이 생겨요. 다시 클릭, 퀵픽 창이 뜨죠? 자, 여기에서 원하는 객체를 찾습니다. 모서리를 클릭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빠르게 선택을 안 하면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객체를 찾아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제 처음에 하시다 보면은 이 퀵픽 창이 엄청 자주 떠요. 빨리빨리 선택을 못 하시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원하는 거를 클릭을 하시거나 ESC 키를 눌러서 해제로 나가시면 돼요. 당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퀵픽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1, 2번을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당기면 제품이 작아지죠. 그 다음에 밀면은 커지고, 이게 이제 예전부터 쓰시던 분들은 이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처음 이 11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이대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예전부터 쓰시다가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시다라고 느끼면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사용자가 디폴트 환경을 변경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능이 어디에 있냐면 파일에 가시면 유틸리티라고 있고요. 커스터머 디폴트라고 있습니다. 이 커스터머 디폴트를 실행을 해주세요. 자, 실행을 하고 항목이 너무 많아요. 자,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자, 이럴 때에는 여기에 find라는 기능을 실행을 해서 자, 마우스라고 한번 적고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마우스 휠에 관련된 항목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게이트의 뷰 오퍼레이션에 마우스 휠이 나오죠? 자,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자, 게이트의 뷰 오퍼레이션에 보면은 마우스 휠이라는 항목이 나오고요. 지금 마우스 휠의 방향이 자, 포워드로 되어 있는데 얘를 백워드로 바꿔 놓으면 옛날에 사용하던 그 방식대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OK를 하고 이 커스터머 디폴트는 항상 NX를 껐다가 켜야지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히스토리에서 좀 전에 열었던 파일을 다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인아웃 기능으로 제품을 이렇게 당겨보면은 이제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조금 전이랑 반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우스 휠 방향을 편하신 쪽으로 설정을 해서 작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게 익숙해서 요 디폴트 값은 바꿔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우스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